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참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또 직접 겪었던 이야기, 바로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50대, 60대 이후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고 깊게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밤마다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인 정보도 드리면서 제가 가까이서 본 실제 경험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마 듣다 보면 저 얘기 내 얘기 같은데?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잠이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일까? 먼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60대 초반쯤부터 그러셨어요. 예전엔 밥 먹고 TV 조금 보다가 딱 주무시면 새벽까지 푹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휴 또 새벽에 깼다 하시더라고요. 2시쯤 깨고 다시 겨우 잠들면 4시에 깨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예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원래 늙으면 잠이 줄어드는 거라잖아.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그냥 체념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긴 해요.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수면 리듬 자체가 앞당겨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무조건 나이 탓이라고만 돌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불면증이 계속되면 나타나는 변화들. 제 친구 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몇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주무시다시피 했는데 그 뒤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까먹는다는 일이 잦아졌대요. 저도 한때 불면증을 심하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였는데 하루 이틀 밤을 설치고 나니까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괜히 짜증도 나고요. 몸이 아프다기보다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억력, 면역력, 심혈관 건강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이 쓰신 작은 생활 습관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는 예전엔 저녁에 드라마 보면서 과일도 먹고 가끔 커피도 한 잔 드셨어요. 그런데 커피를 끊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나서는 한결 잠이 편해지셨어요. 커피를 아예 못 끊겠다는 분들은 최소한 오후 2시 이후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는 낮잠이 문제셨어요. 식사만 하면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아버지께는 낮잠은 20분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알람 맞춰놓고 주무시니까 밤잠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좋아하셨던 게 족욕이에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몸이 스르륵 풀리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겠지 싶어도 해보시면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 친구들의 경험에서 배운 팁들. 제 친구 중에 50대 초반인데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누우면 회사일, 집안일, 미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그 친구가 도움을 받은 방법은 기록하기였습니다. 밤에 누워서 걱정이 떠오르면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노트에 적어놓는 거예요. 이건 내일 생각하자 하고 덮어두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서 잠이 잘 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호흡법을 쓰더라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면서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제 경험에서 배운 교훈. 저도 솔직히 불면증이 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을 때였죠. 누워서 눈을 감으면 그날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까지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잠은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안 온다는 겁니다. 시계를 계속 보면서 벌써 새벽 2시네, 큰일 났다 이렇게 조급해지니까 더 잠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고 거실로 나와서 책을 조금 보다가 몸이 졸릴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이런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정말 몇 달 동안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셨는데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수면제도 잠시 처방받고 상담 치료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하셨어요. 약을 먹는 게 두려우신 분들도 계신데 꼭 평생 먹는 게 아니고 짧게 도움받는 정도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참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불면증은 그냥 두면 우울증 같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들을 중심으로 노년 불면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카페인 줄이고 낮잠 줄이고 족욕으로 도움을 보셨고, 제 친구들은 기록하기, 호흡법 같은 방법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고, 저는 억지로 자려 하지 않는 것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의 변화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들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하고 체념하지 마시고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본인만의 불면증 극복 방법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꼭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